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본에서 난리난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의 남자들이 자꾸 이제 일본에 넘어와가지고 결혼 활동을 한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그게 야후 재팬 맞박에 딱 해가지고 댓글이 막 10,000개가 달리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결혼정보회사의 어떤 소스, 이 모든 사단의 원천, 저희 대희님 한번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한 번만. 저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를 전문으로 매칭시켜주는 한일결혼정보사무소 데이리에를 운영하는 홍대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취재를 이제 TBS에서 결혼활동 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좀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정말 파장이 컸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영향이 컸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제 야후에 댓글이 10,000개가 달렸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짝 한 2개 정도만 10,000개 다는 못 읽으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요거부터 볼까? 일단 공감수가 가장 많았던 게 네, 11만 명이 공감을 눌렀어. 사귀고 있을 때는 공주처럼 취급이 되는데 여자분이죠. 쇼와 30, 40년대 무렵과 같은 남편, 장모와 며느리와 같은 가정 환경이 된다고 해요. 드라마와 같은 반짝반짝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댓글이 480개가 달리고. 정말 엄청납니다. 어때요,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 댓글 10,000개라는 게 트럼프 관세라든지 일본 자국 내 정치 이런 이슈에서도 네. 10,000개가 나온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000개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도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고 여기에 집중이 쏠려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집중이 쏠려서 한국에서 이걸 재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짚고 가고 일단 이 댓글을 저도 다 봤습니다. 한 개 한 개 다 이렇게 봤었는데 일단 쓰신 분들이 예. 보면은 좀 약간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일부러 비판적으로 쓰신 분들이 반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또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다 보면 이거는 또 현실적인 걸 정확하게 짚어주셨구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쵸, 좀 뜨끔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데일리에 이 사단이 일어나면서 저희 이 한국의 안 좋은 부분까지 또 일본에 이게 전파되지 않았나. 사실 한국도 뭐 일본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에는 뭐 일본 나쁜 애 하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아, 그렇죠. 뭐 비슷한 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 사귀고 있을 때는 공주처럼 대접하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7, 80년대 여성처럼 대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세대나 그렇죠. 뭐. 저도 어머니를 보면서 네. 어머니가 또 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쥐잡듯이 또 잡히면서 가정생활을 하시는 걸 저도 봤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야구 댓글 중에 많았던 게 시부모님한테 명절이나 설날이나 추석 때 많이 좀 시달린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저희 이제 어머니도 또 이제 명절만 되면은 이제 할머니 집에 이제 달려가서 전 부치고 막. 예, 전 부치고 아버지들 이제 고수톱 치고 하시는데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맞는데 너무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셨다.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요즘에는 아버님 쪽이 이렇게 막 깨갱하고 사는 집도 많아요.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어머님 힘이 더 센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야후 재팬에 글을 써주신 분들은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요즘에 한국은 잘 모르고 좀 예전에 한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아요를 공감한다를 많이 눌러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変わりました。代表が、代表は変わってないですよ。最初から結婚した後もやっぱり結婚した後もあお姫様扱いを受けたことは一度もないのでそういう意味でそういう意味で変わってない。そうですね。お母さんに対しても私に対しても同じというか、私にもお母さんにもどちらにも厳しいというかやっぱどういうとこがちょっと違うなと思います？なんか情熱的というか熱意、何に対してもすごいこう熱いっていうんですか。逆に日本の方はもうちょっと安定的な。自分の思いをあまり表に出さない人が多いと思います。こう言葉に出さないし、感情もバーッと出さないという。息苦しくないですかそれ？息苦しいです。ですか？思いますか？はい、思います。あ、本当ですか？息苦しいです。国民性なんですよ。言わないですよね。島国なんで、できるだけ喧嘩しないように穏便に、揉め事を起こさないようにっていうふうにおそらくそういう遺伝子だと思います。すごいですよね, それも.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댓글 굉장히 좀 좋게 봤습니다.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써주셨는데 한국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과 국제 결혼한 건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근데 반대로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조합은
결혼합은 147건으로 10년 전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최근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강해지고 있는 비혼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학 진학률의 상승과 함께 여성도 자신의 커리어를 중단하고 싶지 않다. 특히 대기업에 취직했을 경우에 더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서 20대에서의 결혼 출산을 주저하게 한다. 사실 세계 최하위 한국의 출산율의 요인은 20대 출산이 거의 괴멸적으로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력을 쌓아 자신의 연수입이 높아질수록 결혼 상대에게 요구하는 경제 조건도 어려워져 결과 그대로 생애 미혼화가 된다. 국내에 비혼주의 여성이 늘어나면 결혼하고 싶은 한국 남성은 해외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또 참고가 되었다가 거의 600명이 공감을 이렇게 눌러준 거예요. 이게 일본인 일본인의 의견인 거지. 그쵸, 보고 나서. 전문가님이 써주신 의견인데 저는 이걸 보고 또 이제 무릎을 또 탁 한번 쳤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셨나요? 일단은 한국에서 비혼주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여성이 비혼으로 늘어나고 있고 남성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느끼나요?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한국 남성분들이 이 8,000건이나 저희 데일리에 문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성이 여러분 문의가 8,000건이 왔대요. 남성도 하기 싫고 여성도 하기 싫었으면 저희한테 문의가 왜 왔겠어요? 안 왔겠지. 근데 남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 여성분들이 별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한국 여성분들이 또 이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상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인 교수님께서 써주셨듯이 이게 점점 남성한테 요구되는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이제 직업이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이런 남자랑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나는 혼자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 또 자기가 원하는 분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미 장가를 가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양극화가 되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한국 남성들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눈을 돌리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취재했을 때 우리 네. 출연하신 남자분이 일본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중에 좀 부각이 된 게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큰데 일본은 그런 거가 이제 요구사항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부담이 좀 적었다. 근데 그게 조금 부각이 돼가지고 네. 일본에서는 또 많은 반응이 뭐냐면은 아유 뭐 돈 안 드니까 일본 사람 찾는 거야? 뭐요? 싸니까 그럼 일본 사람 찾아? 약간 이런 반응이 또 많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는데 파혼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혼 문턱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 남성분들이. 한국 남성분들이. 왜냐? 제일 컸던 게 집 문제. 남성이 집을 해와야 된다. 압박감이 한국 남성분들을 이 파혼까지 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네, 그게 이제 저도 저희는 화상 비디오 하다 보니까는 네. 얼굴이 보이잖아요. 네, 그분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좀 약간 억울하면서도 좀 분노에 차 있고 이게 모든 감정이 섞여 있어요. 5년간 사귀었는데 이제 남성분이 이제 수도권에 집이 있었는데 여성분은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난 서울 집에. 근교가 원했대요. 5년을 사귀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직전에 집 문제로 인해서 헤어졌다는 말을 하시는 그 남성분의 표정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다 진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얼만데 뭐 10억은 기본으로 넘지 아유 않아요? 15억은 내가 요즘에는 15억은? 네. 좀 어디 산다 싶으면 15억은 무조건 넘는데요. 어떻게 집을 해오냐고. 그리고 또 집을 해오면은 또 싸워. 몇 싸움인지 알아? 공동명의 공동명의 네. 한 해 안 한 해 가지고 또 많이 싸우시더라고. 남성분들이 피땀 흘려서 모으고 대출 받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받은 진짜 피와 눈물이 다 들어간 집을 공동명의로 아이고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너무 근데 남자 입장만 또 너무 대변하는 게 아닌가 또 싶은 우리가 항상 또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우리 대표님. 그렇죠. 사실 저는 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말이 맞다. 남자 말이 맞는 것도 있고 남자분이 어떻게 그걸 다 준비합니까? 나도 그게 이해는 안 가. 내가 남자라 그런가? 또 저는 그게 있어요. 또 이게 여성분을 좀 뭐라고 한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저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뭐냐면요. 자국민끼리 한국 남자, 한국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진짜 몰랐어요. 한일 결혼 정보 회사 대표님으로서 결국에는 한 남과 한 여가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하다. 최고죠. 그게. 왜냐? 언어가 통하죠 일단. 문화, 먹는 거, 음식, 부모님들 챙기는 거. 근데 적잖아요 이게. 그런 여성분을 찾는 게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 귤상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네. 다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귤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안 썩은 거를 찾으려는 이게 한두 개. 왜냐면 하나 썩으면 옆에 또 같이 썩거든요, 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 한국 여자분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자식도 낳고 알콩달콩 사는 가장 게. 좋은데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른 거야.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썩은 귤에. 썩은 길의 문제. 썩은 길 문제를 찾아 들어가면은 이제 잘못된 결혼 문화에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여성분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문화를 만든 우리 한국 사회가 잘못됐다. 네, 사회까지 갔습니다. 예. 사회가 지금 그게 사실 저는 이제 그냥 SNS 같은 걸로 보는 거지만은 요즘에는 또 브라이덜 샤워랄지 또 프로포즈 할 때 그 명품 가방하고 상자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이고. 5성급 호텔에서 네.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또 트렌드이긴 하더라고요. 명품백을요. 근데 이게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내 주변 애들은 다 하네. 내 친구 A, B, C가 다 올려. 와, 씨, 나 안 올리면은 내 친구들은 다 결혼 잘하는데 나만 등신이랑 결혼하나. 약간 손해보는 이렇게, 것 같고. 이렇게 분위기가 될 것도 같더라고요. 가지고 마냥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하지만은 너무 그거를 원하는 친구만 뭐라고 할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잘못된 사회 풍토. 그거를 근데 만든 사람이 또 누구냐? 아이, 또 한국 남자들이죠. 우리 물소들이 또. 또 자꾸 해주니까. 해주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결국 그분들도 우리가 잘못인가? 저희가 만든 것도 있어요. 한국 남성분들이 만든 것도 있으니까 같이 좀 고쳐 나가야 됩니다. 또 다른 파혼 어떤 사례나 이런 네. 어떤. 파혼은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들었을 때 진짜야라고 생각했던 이혼 케이스가 아이고,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분이 이혼을 하시면서 저희 쪽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연애 기간은 2년 정도였고 사귀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잘해주셨대요. 이분이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셔야 되는데 2년 동안 사귀면서 아침밥을 꼬박꼬박 해주셨대요. 와.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3개월 만에 일을 상의도 없이 그만두셨대요. 여성분이. 어떻게 상의에 한마디도 없을 수가 있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게. 진짜래요. 일단 이건 남성분 얘기만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러냐.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제 뭐 할 거냐 했더니 필라테스 샵을 차린다고.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오빠 돈으로 하면 되지 라고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남성분은 사랑하기도 했었으니까 초반이니까 지원을 해줘가지고 여성분이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이제 거기서 수입도 어느 정도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는 났대요.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돈은 그대로 쓰고 그 사람은 그대로 쓰고. 여성분이 네, 남성분은 그대로 이제 생활비 똑같이 이 남성분 돈으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성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불평도 안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자니까. 근데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갑자기 남성분이 이제 회사에 갔는데 문자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혼해야겠다. 그래서 이 남성분이 당신 맞냐고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냐 뭐 납치당했냐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왔고 이분이 또 어디 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또 집을 마련을 미리 해놨다고 여성분이요? 네, 여성분께서. 그래서 이 남성분이 집에 오니까 집이 이제 텅텅 비어있고. 와. 네, 이 남성분이 또 줬었던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 남성분께서 자영업 하셨던 분인데 충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 이제 잠도 못 잤다고. 그럴만 하겠네요, 정말로. 그러니까는 정말 이 단편적인 얘기인데 저도 이게 사실인가 하고 물어봤었는데 카톡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직접 만나서 봤는데 진짜 장문의 글이 있고 남성분이 쓰셨던 글이 너 맞아? 누구한테 납치된 거 아니지? 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믿어지지가 않았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남성분이 잘못된 여성분을 만난 단편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여성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은 뭐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남성분만큼 이렇게 착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남성분들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한테 그냥 뭔가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밥도 사주고 이제 집에도 데려다주고 그런 걸 해줬을 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감사의 한마디. 오빠 고마워라든지 나 정말 오빠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라든지 그런 감사의 마음과 이쁜 마음 그거를 남자가 아는 순간 남자는 심장을 내주던지 뭐 자기의 모든 걸 내주면서 이 여자를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일본 여성분들 왜 잘 되냐 한국 남성분들이 한국 남성분들이 한국 여성한테 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해줘요. 선물도 해주고 짐도 들어주고 네, 리액션이 다릅니다. 리액션은 정말 좋아.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 여성분들은 또 그게 있어요. 감사하다는 마음보다는 일본의 문화에 아주 근본적으로 밑에 중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민폐 문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마음보다는 이 민폐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신세를 졌다.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한국 남성분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받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런 거에 또 한국 남성들이 마음이 녹아 들어가고 역시 다르구나. 똑같은 걸 해줘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성분들이 일본 여성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일본 여성과 사귀면은 헤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저도 남자지만 저희가 여성분한테 명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해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정해주고 네, 정말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라든지. 얼마나 일하는 맛이 나겠습니까? 진짜 남자는 일터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런 말 한마디가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서로가 잘 맞으면 음. 그 자국민들끼리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솔직히 제 사업이 지금보다 많이 축소가 된다고 한들 저는 진심으로 한국 남성분들과 한국 여성분들이 잘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저는 그거를 바라요. 그리고 일본은 괜찮아요. 정말 일본 분들이랑 결혼하실 분들 많지 않고 그냥 소수로만 저는 가도 괜찮으니 제발 이제 한국에서 결혼 이런 정보 하시는 분들이나 소개해주는 분들 제발 좀 같이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도와드릴 테니까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좀 결혼 문화를 좀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네, 가능할까요? 이게.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 요즘에 진짜 처음 봤거든요. 특히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솔직히 한국 남자랑 여자 만나는 게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영상의 그 제목을 제가 생각한 게 이제 한일 결혼 때문에 일본에서 음. 난리가 난 이유였는데 그렇게 난리 난 이유를 좀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듣던 것 같아요. 좀 난리 난 이유가 결국엔 저희가 지금 얘기했었던 그런 여성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비혼화가 되었고 보는 눈이 높아졌고 여성이 원하는 남자는 이미 결혼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 그렇죠. 남성분은 이제 여성분들의 레벨에 못 맞추다 보니까는 이렇게 네, 눈을 돌리신 거고. 예. 그게 일본에서 조명이 됐고. 그 실제로 그 얘기도 살짝 할 걸 어떤 그랬나? 거요? 실제로 그 집은 안 사도 되냐고 많이 물어본다면서요. 한국 남자들이. 그렇죠. 상담을. 많이 물어보죠. 정말로 일본 여성분들하고 살 때 집이 없어도 되나요? 자가집이 없어도 되나요? 근데 그건 확실히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죠. 아시겠지만. 물론 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월세로 시작하는 게 일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월세로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본에는 뭐 전세라는 그런 제도도 제도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월세로 많이 살죠. 그리고 또 한 개가 진짜로 부모님 재산을 안 보나요라든지. 그리고 정말 제 재산을 안 보나요? 라든지 또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있어도 안 보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뭐 없으면 당연히 없는 사람은 더 좋았겠지만은 네. 내가 재산이 있고 집이 있어도 집 같은 거 안 보는 사람한테 더 호감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원래부터 없으신 분들,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물어보시고 또 한 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제 오픈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네. 개구리 왕자로 있는 거지. 그렇죠. 개구리에게 뽀뽀를 해주는 사람한테 난 네, 변신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왕자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저희한테도 모든 수입을 인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희 이제 적금란에는 더 축소를 해서 아이고.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랬더니 연락이 안 와서 바로 슈퍼맨 빡 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근데 어떤-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네.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네. 보는 사람들도 공감이 더 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